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의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양매도와 함께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2차 전지주의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가 조금 왜곡됐습니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1%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900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핫했던 섹터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로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반도체주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거를 선반영한다는 건 알지만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반도체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일부 고객사들이 좀 주문량이 좀 급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줬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디램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시점부터 감산이 정확하게 좀 들어갔다는 사이클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재고를 확실하게 소진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틀은 잡혀져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이 현금 원가를 어느 정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3분기 시점부터는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ASP를 좀 인상을 강하게 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매출단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인 여파가 좀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결국에는 좀 지금은 재고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소진이 돼야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올 랠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현재 좀 부재한 상황이죠. 네. 그와 반대로 오히려 지금 HBM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업종을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HBM 관련주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챗 GPT 때문에 지금 HBM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다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의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만 봐도 지금 3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30%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에 관련해가지고 기대 심리가 굉장히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에 대한 점유율 한 4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한 50%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시장 주도권에 뛰어든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조금 더 지금 수급적인 면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시고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전망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삼성전자도 지금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HBM의 생산 캐파를 지금 2배 이상가량 올리겠다라는 계획성을 지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BM 관련주들만 조금 유심히 좀 보시고 재고가 확실하게 감산이 되고 재고 쌓여있던 부분들이 소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도체 랠리가 확실하게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엔비디아 발 AI 반도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HBM 관련주가 뜨거웠는데 HBM 말고 볼만한 쪽은 있을지 아니면 HBM을 봐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사실 뭐 HBM 말고 다른 반도체 쪽은 움직임이 거의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1월부터 가만히 돌아보시면 1월 달에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올랐다가 이제 2분기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때부터 스타트 끊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ISC, 그다음에 HPSP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입니다. 그 패키징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HBM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GPU,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GPU에다가 뭐 D램이나 HBM을 얹을 때 이제 바로 직접 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 쪽으로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는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에코프로 이제 뭐
100만 원 넘겠냐라고 다들 많은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 100만 원을 돌파를 해서 110만 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종목 쏠림,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소부장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HBM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후공정 관련주 중에서 아직 덜 간 종목들 그리고 지금 뭐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랑 ISC 그 외에 이제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전 좋다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뭐 기준이 되어 버렸는데 이 가는 녀석들은 조정받아도 또 간다.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ISC나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러한 고민이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힘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힘있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낫다고 보시네요. 뭐 AI 반도체, HBM 관련 종목들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잠깐 언급하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2차 전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그룹주에 지금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숏스퀴즈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에코프로가 무려 110만 원을 뚫어냈고요. 에코프로 BM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항상 저를 껄무새로 좀 만드는 종목. 아, 살 걸이라고 할 때 살 걸, 이라고 할 때 살 걸이라고 말하는 지금 살까요? 아, 이걸 저는 참 이게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제 왜냐면 이게 더 간다고 했다가 빠지면은 또 그렇고 또 안 간다고 했는데 더 가면은 이제 어떡하나 이러한 맞아요. 고민이 지금 어렵죠. 들거든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껄무새가 되셨을 겁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100만 원을 넘을 거라고는 네. 아무도 생각 못 하셨겠죠. 근데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을 저번처럼 30% 정도의 조정, 뭐 그런 깊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보시고 뭐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녀에게까지 물려줘야 한다. 우리 하프가드님께서는 예전 카카오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승부수를 둬도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면은 분명히 살아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상방은 한 번쯤은 또 꺾이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때 구간이 노려볼까요? 그 구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그게 예. 지금 가장 좀 난처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크로 그룹주들만 봐도 밸류 평균만 놓고 보면 이제 30배 이상 증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이 720배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고밸류가 맞긴 합니다. 고밸류고 고밸류 상에서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지금 멀티플이 계속 상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들은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시고 보통 이게 배터리 다음으로 양극재, 그다음 광물 순으로 좀 많이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보다도 오히려 광물 쪽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광물이 잘 돼야만이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고 양극재를 만들어야만이 배터리를 또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광물 쪽에 지금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 좀 에코프로 이런 쪽에 있을 때는 산업의 성장성을 조금 더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먼저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뭐 작년과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지금 미국 중심으로 셀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고간을 채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양극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내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에코프로가 그래서 탄력성이 조금 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광물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유심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숏스퀴즈가 들어오고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광물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오랜만에 폐배터리가 좀 강했거든요.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캔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로 순환매가 조금 쏠릴까요? 폐배터리는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돈이 되는 사업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업성을 보고 좀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모학이라든가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사실 세비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폐배터리 주들이 사실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 2차 전지 갈 때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이제 양극재라던가 2차 전지들,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그 수명이 다 됐을 때 그거를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기적인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러시아가 결국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국제 밀값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이에 따라 오늘 한탑, 한일사료, 고려산업 등이 올랐는데 대부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이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지금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연장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출길이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좀 그래왔듯이 지금은 국제 곡물가가 지금 급등을 해줄 거라는 우려감에 지금은 저는 사료주들의 좀 일시적인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의 입장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스위프트 결제망을 다시 좀 복귀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국산에 대한 뭐 농산물이나 비료를 좀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을 하게끔 이러한 지금 조건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조건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 카드는 좀 러시아 측에서는 비장의 카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카드는 계속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식량난 우려에 대한 단기 테마성은 분명히 좀 부각이 계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은 좀 큰데 이 사료주들이 테마가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차례 곡물협회에서 관련된 좀 테마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기대감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다시 좀 꺼지는 현상들도 빠르게 좀 나타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적절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7월에 엘니뇨 이 현상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은 좀 같이 공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기후 이상 변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곡물가가 좀 크게 치솟는다거나 하락을 한다거나 좀 그러한 수치는 좀 여태까지 좀 발견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후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료주들에 좀 반영을 해줄 만한 부분으로 좀 미비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료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곡물 관련한 이슈 말고는 딱히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이슈는 저는 이제 계속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슈에 맞게끔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속성이 조금 짧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엘니뇨 이슈가 부각될 걸 좀 기다리면서 종목을 담아 본다면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뭐 비료, 사료, 곡물 보통 이제 갈 때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거래량이 좀 살살살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 좀 끼가 보이는 종목들을 좀 고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특정 종목이 좋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어떤 뭐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엘니뇨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러시아 문제보다는 엘니뇨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네. 지켜보시면서 저는 지금 좀 모아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반기에 계속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